2022년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이런 곳들하고 우리의 그 적군 대열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도 한국, 미국, 일본 가장 그 최소 단위가 바로 이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더 확장이 되는 이런 그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그 결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온 것이 그 소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또 북한과 아직도 대화와 외교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그쪽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직접 우리를 겨냥하고 나오는데도 그쪽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러한 반대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는데 30년 전의 호감으로 여전히 평양 시민을 흠모하고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으로 가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상륙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반일을 이야기하고 과거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때 일본군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면 일종의 유엔군으로서 오는 것이지 일본 혼자서 한국을 지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대중을 선동하고.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해서 도와야 할 지경이라면 일단 우리 국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와야 할 정도라면 그때 달고 쓰고를 가릴 형편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목숨을 잃었을 텐데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그 중국이 타이완,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런 침공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시아에서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에게.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이완에 대한 것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주한미군이 그 대만 유사시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반대다. 그냥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기는 한데 지금 이 그 협정이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만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임무 수행을 하러 잠시 다녀오는,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빠져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미국은 우리는 아주 단순 명쾌하게 이런 것들을 풀이하고자 합니다. 한국
주한미군을 빼서 대만에서 싸우러 보낼 거냐 아니냐, 이 답을 원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답을 하고 답을 한 대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아닌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거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상한데 싶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계속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려 4번 우리는 대만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결론으로 확정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뒤이어서 워싱턴에서 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죠. 아, 꼭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세게 말하고 흐지부지 되고, 세게 말하고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 아직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에 미국은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그 이후로 계속 나온 것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 두 개가 맞물리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러면 대만을 방어한다. 그런데 아직 침공하지도 않았고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대만의 편에 붙어서 중국과 싸운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게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싸우다 죽겠다고 하면은 죽어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는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나라는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가장 나쁜 대통령이 뭐냐? 내 나라의 이익이 아니고 나의 이익, 나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행동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자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패망의 위기를 겪을 것이고 그리고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데 적절하다 하면 그런 방식으로 국가 방위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대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걸 쉽게 뭉뚱그려서 딱 둘로 나눠서 이거냐 저거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아주 하수들이나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병력 배치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배치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이미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런데 유사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있어 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를 안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이 둘로 나뉘어서 반은 북한이 더 좋아요 이러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마지막까지 자기 병사들이 목숨을 잃도록 그야말로 이런 배은망덕한 나라에서 개죽음을 하는 것도 계약서 썼으니까 할 것인가? 그거는 그렇지 않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가 우리를 죽어라 하고 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귀막고 북한을 끌어안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길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왔던 이야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길로 가고 있다.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계가 쩍 갈라져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박쥐 노릇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너 왜 박쥐 노릇을 하느냐, 올바른 길로 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쥐에게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을 뽑아내고 죽게 두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양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울 것이 뻔히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이 꼭 끌어안고 사실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저것들은 한 팀이다. 이렇게 모호성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단단히 하나로서 힘을 모아서 한 덩어리가 돼서 저 야만스러운, 저 폭력적인 북한을 대항해야 하고 그들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